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아 요즘 20, 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증권 플랫폼 중 하나죠. 이 카카오페이 증권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호철 카카오페이 증권 대표 여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호철 대표님은 좀 이력이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원래는 이 증권맨이 아니라 공학도 그리고 엔지니어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인텔에서도 연구원으로 일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카카오의 키맨에서 증권 계열로 이동해서 1호 핀테크 증권사 카카오페이 증권을 사령탑을 맡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카카오페이 증권이 신생 증권사긴 하지만 좀 이 공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금융계하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증권사 대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예. 제가 카카오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워낙 돈을 다루는 산업이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인 것이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뭐 저희 IT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좀 느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같이 이렇게 저희가 첫 직장이 네이버였거든요.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시작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벤처기업이었던 시절이었죠. 그렇죠. 네, 벌써 26년 전이네요. 네, 그때 이후로 그 다음에 지금 뭐 인텔에서 개발자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테크 기반으로 굉장히 커리어를 많이 만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제 뭐 친구들이나 동료들도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뭐 국내 삼성전자든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되게 기술에 대한 영향을 많이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영향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런 테크와 이런 그 산업을 좀 접목시켜서 조금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서 대표로 해보라고 제안을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미션을 좀 생각하고 저도 이 대표가 된 다음에 그래도 좀 나름의 의미 있는 변화, 혁신 같은 거를 한번 임기 내에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주변에 이제 증권사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증권사가 은행보다는 좀 덜 보수적인 해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구두끈이 없는 구두는 신지 마라. 또 출근할 때 넥타이는 꼭 하고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넥타이도 안 하시고 약간 좀 문화가 이질적인 것 같은데 그런 문화에 적응하는 건 힘들진 않으셨어요? 사실은 저희 회사 지금 제가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이렇게 입고 나왔고요. 평소에는 지금 박대희 기자님처럼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저희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괜찮고요. 근데 엄격함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기술 혁신과 그다음에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복장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문화나 이런 것도 조금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매달 저희는 크루들이라고 하는데 직원들하고 매달 제가 회사 실적도 공유하고 전략 방향도 공유하고 런치 미팅도 한 2번 이상씩 하면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기존 증권사보다는 좀 다른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다른 증권사에서 이직하는 분들 크루들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새롭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었기 때문에 좀 가지는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건 없으신가요? 장점, 단점 이런 거 많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제가 엔지니어여서 숫자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능해서 숫자도 잘 안 까먹고 그래갖고 밑에 있는 같이 일하는 분들이 좀 피곤하시겠는데 맞습니다. 그게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처음에 취임할 때 기사를 보면 기사 제목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만년적자인 카카오페이 증권에 신호철호가 출항을 했다. 구원투수가 등장했다는 기사 제목도 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 기사? 네, 처음 취임했을 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회사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한 1년 반 조금 넘었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나름 이제 나름의 성공 방정식을 찾아가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흑자 전환도 했고 그래서
좋은 분위기로 새롭게 좀 도전할 예. 수 있는 분위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증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증권사 대표님이다 보니까 어제 코스피 5천을 달성을 했고 네. 오늘도 좀 치열한 공방이 네. 있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제가 증권맨 된 지는 지금 이제 2년 예. 정도 됐기 때문에 아주 거창한 얘기를 드리기는 그렇고, 그런데 이제 주변에 제가 정기적으로 다른 증권사 사장님들도 뵙고 네.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작년이죠. 이제 벌써 네. 작년이네요. 작년부터 이제 코스피 5천 이런 이야기들을 증권협회 차원이나 아니면 여러 이 증권업계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됐고, 진짜 가능해 막 이랬는데 네. 그게 오늘 바로 전날 이게 달성이 됐다고 해서 사실 큰 이정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저는 근데 이게 구조적인 변화들이 조금 시작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한 가지가 사실은 대통령님도 최근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AI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기술 혁신들이 네. 저희 이제 좋은 기업들이 나타나서 원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성장을 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 이제 얘기 굉장히 많이 됐지만 거버넌스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씩 나타나면서 많이 금융주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첨언을 드리면은 저희 회사 고객들이 조금 더 좀 젊은 층이 좀 많고, 네.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갖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그 거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는 이제 그 국내 증시보다는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거래액이 좀 항상 많았었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보니까 정말 깜짝 놀라긴 했는데 예. 최근 한 3주간을 보니까 지금은 역전이 됐고, 심지어 최근 며칠 동안은 거의 2배 이상이 국내 주식 거래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저희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같은 핀테크 증권사, 그리고 조금 더 서학개미에만 치중돼 있지 않냐라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저희가 갖고 있는 UX나 UI가 사실은 꼭 그런 쪽에 치중된 것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번 계기로 해서 국내 증시 자본시장 성진화, 그다음에 이런 5천 이상의 지수를 만들어내는데 네. 좀 긍정적인 증권사로서 브로커 역할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앞서 이제 핀테크 증권사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카카오페이 증권이 제1호 핀테크 증권사였다고 네. 이렇게 기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저도 1호인지는 몰랐는데 당시에 그러면 좀 새롭게 좀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네. 핀테크로 들어오게 된 건가요? 예, 이게 맞습니다. 저희가 1호 핀테크 증권사가 맞는데요. 예.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뭔가 증권사로 타겟을 꼭 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이게 카카오페이가 모태가 돼서 예. 그 당시에 이제 송금과 결제라는 네. 그것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근본적인 계좌가 필요했었고요.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 증권 자체는 사실 송금 결제 계좌 하나로 출발한 아하.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좌 기능을 넣기 위해서 증권사라는 어떤 외형을 갖춘 것이라고 시작이었다.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증권사랑 다르게 무슨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모바일 안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네. 돈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그러면 좀 더 쉽게 펀드를 팔아볼까라고 시작을 했고, 예. 그게 굉장한 성공을 거두어서 100만 개 이상의 계좌를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속에서 투자 경험을 제대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예. 연결과 접근성이라는 강점을 갖고 한번 새롭게 도전해볼까 해서 만든 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고, 네. 지금의 카카오페이 증권의 거래 플랫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본격적으로 리테일에서 증권 거래를 하고 한 것들은 2022년 말이니까요. 지금 네. 한 3년 조금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기존 증권사하고 또 모바일 네이티브 이런 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좀 이 카카오페이 증권이 좀 다른 건가요? 네. 기존 증권사 시스템하고 다르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기존 증권사가 보통 이제 시작이 좀 PC, 그다음 HTS 시스템 같이 이렇게 있다가 그것이 이제 모바일로 확장된 거라고 하면, 카카오페이 증권은 이제 카카오의 모태를 두고 있고 카카오 자체가 모바일 네이티브의 가장 선봉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모바일만 보고
설계된 회사이었고요. 카카오도. 그다음 카카오뱅크도 똑같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모바일 경험을 최적으로 생각하고 디자인 회사 한 것이기 때문에 모바일 네이티브라고 불렀고요. 그러면 PC에서는 접근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맞습니다. 예. 네, 아직은 PC에서 접근이 안 되는데요. 사실은 모바일 경험을 최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예. 그리고 뭐 이용하는 방법도 좀 다른 건가요? 네, 시작하는 방식이 조금 저희 뭐 크게 뭐 예를 들어서 들어와 갖고 트레이딩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증권사나 저희 회사나 트레이딩하는 것은 비슷한데요. 제가 작년에 고객들을 막 한 100명 정도를 진짜 이렇게 다 만나러 다니면서 저희 어떻게 쓰는지를 좀 실제 쓰시는 분들 네, 저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좀 만나 뵙고 그랬었는데 그 저희 제품을 쓰게 되는 과정이 좀 다른 데랑 다르더라고요. 보통은 어떤 시작하냐 보통 투자를 해야겠다 하면 뭔가 큰 결심을 하고 내가 이걸 갖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목돈을 갖고 막 하는 행위로 해서 보통 일반적인 증권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연결과 접근성이 최대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00원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게 한다든지 적금처럼 우량주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주식 모으기라든지 소수점 거래나 이런 거. 소수점 거래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아니면 결제 잔돈을 갖고 자동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동전 투자라든지 이렇게 투자 문턱을 낮춰서 가볍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투자 이퀄 부담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된 거고 그분들이 6개월 1년이 지나면 내가 투자를 좀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배어들면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고객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증권사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뺏어오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객들을 길러내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게 좀 매우 다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PC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실제로? 맞습니다. 저희는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초반이 좀 주력인 증권사. 저는 아니네요. 저는 이제 40대 후반. 아니. 그렇군요. 그래서 대표님 그 취임하실 때 아까 제가 좀 재밌는 기사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은 좀 과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좀 안 좋았다. 왜냐하면 적자 상황이었고 또 그리고 사실 같은 핀테크 비슷한 핀테크 기업인 토스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비교가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이 취임 당시에 인터뷰를 하신 걸 봤는데 손안의 블룸버그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블룸버그 뉴스가 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그런 금융 언론사 중에 하나잖아요. 정보사이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손안의 블룸버그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그 블룸버그가 블룸더그 디바이스라는 게 있죠. 증권사 단말기 해갖고 거기서 뭐 정보도 고급 정보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사실 좀 전문 투자자들도 많이 쓰는 건데요.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그렇게 꼭 저는 이런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의 간극을 좀 줄여보겠다. 라는 이제 그 취지로 시작을 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손안의 블룸버그로서 저는 이런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들을 쉽게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거였고 이런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단순해요. 왜 올랐지? 왜 떨어졌지? 그리고 나는 어쩌지? 이런 질문들인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고민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이것들을 쉽게 알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잘 모아서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빠르게 정리해주는 체계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그게 이제 저희는 내부적으로 손안의 블룸버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편함 그리고 그다음에 정보의 간극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믿음 하에서 만든 것이 저희의 그 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한 1년여 정도 경영을 하면서 그런 원래의 목표를 좀 달성을 하셨습니까? 지금 그거의 여정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투자 정보 관련해서는 조금 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저희가 뭐 급등락이 많이 되는 것들도 좀 있고 왜 올랐지 막 이러면 맨날 막 뉴스 찾아보고 네. 이랬던 건데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좀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클릭도 많이 하고. 아, 서비스 그래서 이름이 외진가요? 왜지? 왜죠? 아니, 정확하게 치면은 왜 저희가 이제 G 시리즈인데요. 예. 어땠지? 아. 왜지? 어쩌지? 뭐 그런 게 이렇게 있군요. 해갖고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 일단 이제 왜지가 이제 좀 먼저 만들어지면 어땠지와 왜지가 만들어졌는데 상대적으로 그 저희 고객들의 반응들이 매우 좋고 이분들이 이것들을 좋아하셔서 네. 저희가 계속 지금 그 부분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요. 이 카카오페이 증권에서는 이 자산 관리가 아니라 자산 형성을 위해서 네. 이용자의 성과를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네. 맞습니까? 네. 이게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좀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좀 민감한 아. 거니까 문제가 좀 생기지는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그 오해부터도 좀 풀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뭐 그 고객들의 개개인별로 이게 얼만큼 버시는지 안 버시는지를 저희가 본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카카오페이 고객 전체를 놓고 우리 고객들이 정말로 돈을 벌고 있는지 네. 아닌지를 보겠다라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게 보는 게 아니라 아니고. 전체 고객들이 얼마큼 벌고 있나 예, 이런 그러니까 것들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거는 할 수 있거든요. 본인들이 정말 얼마 주고 다 사셨는지, 그것 때문에 해서 자본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걸 다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철학이 고객이 돈을 벌어야 우리도 돈을 번다라는 제대로 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사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왜냐하면 제가 매달 그 숫자 테이블이라고 해서 네. 제가 주관하고 이제 저희 사업부 임원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회사의 경영 목표, 재무 목표를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거 할 때 같이 봐요. 지표들을. 음. 근데 지표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가 고객들이 잘 벌고 덜 벌고 할 때랑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네. 봐라. 고객이 벌어야 우리도 잘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잘 버는 것보다 고객이 먼저 버셔야 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지표를 그냥 항상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까지 이렇게 보고하는 일은 아닙니다. 개개인을 컬렉티브하게 본다라고 네, 전체로서 보시면 돼요. 정보를 보고 있고 네. 그 수익이 더 잘 나는 것이 회사에게도 이득이 된다 네. 이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네. 최근에 워낙 인공지능 기술이 네. 많이 발달해 있고 이 금융회사에서도 많이 적용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테크 회사였고 네. 또 뭐 개별화된 그런 어떤 기기에 들어가는 뭐 정보들도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네. 회사인데 실제로 인공지능을 이 증권사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저기 도입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이게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실 때? 저희 회사도 사실은 지금 AI 네이티브라고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고객들한테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잘 할까라는 네. 고민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일하는 방식, 그다음 문화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사실 작년에는 AI 해커톤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전 직원의 거의 3분의 1이 자발적으로 하루 동안 자기 일을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AI를 갖고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었고 네. 그것들이 지금 일부들은 바로바로 적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AI가 정말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한 30대 한 초중반 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이상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는 AI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고 증강시켜주는 인텔리전스라고 오그멘티드는 증강이라는 예, 의미죠. 그러니까 예.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로 이해를 하고 증강지능이다. 증강지능이다. 나를 증강시키는 예. 지능이다라고 생각하는 프레임으로 바꿔서 접근하는 일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뭐 글로벌 사례에서 보면 요새 1인 기업인데 네. 유니콘이 되거나 뭐 유니콘이라면 1조 정도의 가치가 1조 있는. 이상의 그렇게 1인 기업이 1조가 나오는 경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초경량 AI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네이티브 회사로서 뭐 기존 증권사랑 어떻게 다르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와 우리도 2, 3년 후에
레가시 기업이라고 하면서 뒤처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 그래서 좀 더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다행히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 그 직원들의 인식도 네. 나 AI를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로 보고 내 자신부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구라는 관점보다 저는 문화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좀 직원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좀 약간 머리 아픈 좀 금융 얘기 떠나가지고 요즘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이 일자리를 네. 많이 없애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미국에서 더 이상 그 컴퓨터공학과 네. 졸업한 친구들 안 뽑는다고 그래요. 네네. 저도 이제 애플에 있는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요즘 그 컴퓨터 전공한 사람보다 차라리 언어학 공부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채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채용 시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다. 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AI가 좀 다른 형태의 기술들을 점점 더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 예. 직원들은 신입 경력 다 가리지 않고 인터뷰는 제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보면은 이제 개발자 인터뷰를 들어가면 뭐 저희 회사에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클로드를 써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클로드를 써서 우리 숙제를 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철학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공지능 써서 과제를 해왔다. 과제를 해왔다. 그래도 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어차피 와갖고 우리 회사 와서도 인공지능을 많이 써갖고 해야 되니까 그 대신 이걸 어떻게 바라봤고 고객 관점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변화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뼛속 깊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부터 나 이게 코딩 뭐 나 자바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이거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 문제를 내고 정의하고 그걸 어떻게 내가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경제쇼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로고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KBS 1라디오 경제쇼 신호철 카카오페이 증권 대표이사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직접 고객들하고 1대1 미팅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줬었고 고객의 목소리가 우리 나침판이다라고 네. 했고 그걸 이제 CEO가 조금 그 모범을 보여야겠다 생각을 해갖고 저희 이제 고객들한테 다 이제 직접 연락을 좀 드려서 이제 제가 점심이나 팀 미팅이나 직접 찾아가서 네. 이제 만나는 미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첫 미팅이 굉장히 저도 떨리더라고요. 네. 지금 오늘도 이런 첫 미팅하고 굉장히 긴장했는데 같은 느낌이었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느낀 것이 사실은 생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제 내부에서 저희 고객들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뭐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이 고객은 어떤 비헤이비어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만나갖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 고객들의 여정을 좀 알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카카오페이 증권을 알게 됐고 그들이 어떤 계기로 이걸 쓰게 됐고 어떤 점이 좋고 나쁘고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게 저희가 데이터로 분석했던 것들하고 맞는 경험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고객의 너레이티브로 듣는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카카오라는 이런 문화가 항상 뭐 CEO가 이거 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문화도 아닙니다. 근데 할 말은 하는 분들이 할 말을 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예.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듣고 고객의 목소리로 전달을 하면 저희 개발자와 기획자들이 받아들이는 감도가 달라요. 제 영어 이름이 사이먼인데 사이먼이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어느 고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고객들이 이런 분들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가 좀 되는 거 보고 다음번에는 우리 개발 담당 임원하고도 같이 가고 네. 뭐 서비스 기획 담당하는 임원들하고도 같이 가고 하면서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저희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좀 퍼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이제 뭐 직원들 같이 이렇게 보는데 고객들하고 만나셨다면서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예.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AI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게 모바일 네이티브에서 AI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저도 내용 기사를 봤는데 대표님 생각하시는 AI 네이티브는 어떤 걸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혹은 또 지금 어떤 걸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게 아직 그 이제 이 큰 선언적인 거고 네. 정답이 하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답 여러 가지 정답 중에 이제 저희의 모범 답안을 좀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내부적으로 조직을 조금 AI 서비스 센터라는 조직도 하나 만들고 네. 그러면서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가 기존에 저희 이제 모바일 네이티브 조직의 조금이랑은 좀 다른 형태로 한번 실험을 좀 해봤는데 네. 하는 것을 일하는 방식을 좀 봤더니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막 기발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발자란 말이 기획자랑 개발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예. 기획과 개발을 기발자. 원래 이게 예. 두 개가 이렇게 항상 다른 형태로 해서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저거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네. 생각했는데 AI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떤 TF 하나는 거기에 이제 원래 디자이너 출신도 있고 네. 개발자 출신도 있고 기획자 출신이 있는데 셋이서 코딩도 다 하고 서로 프로토타입을 공유를 하고 AI를 통해서 디자인도 보여주면서 막 하고 고객하고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방식이 다른 데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하나의 진화하는 방식이구나. 근데 저는 이게 꼭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이런 방식도 있구나 하면서 저희 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조직들도 한번 만들고 하면서 실험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네. 좀 보고 있고 이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각각의 방법들을 알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AI 네이티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기발자라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기획자가 따로 있고 네. 또 디자이너도 따로 있고 또 코딩을 하는 개발자도 그렇죠. 따로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딩하는 것이 쉬워졌으니까 이 디자이너나 기획자도 코딩을 할 수 있고 네. 반대로 이제 개발자도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이제 툴을 가지고 각자 써가지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기획 플러스 개발도 하면서 이렇게 좀 일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예. 네. 하지만 그게 꼭 정답인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왜냐하면 다른 방식도 여러 예.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해서 저는 뭐가 맞고 틀리고는 아닌데 이런 걸 시도할 수 있는 자체 그게 AI 네이티브의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저는 AI 네이티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는 앱을 쓰면서 AI를 좀 경험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아직 시도는 안 된 상황인가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이제 저희도 이제 초기 단계이긴 네. 한데 지금 저희 이제 아까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그 물어보고 싶은 그러니까 항상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을 좀 쉽게 해주는 서비스로 해서 네. 어땠지, 왜지, 왜지? 어쩌지 그런 라는 서비스들. 서비스들을 좀 예. 만들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핵심이 뭐냐면 정보의 부족은 아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네. 근데 이런 정보들을 적시적소에 내가 알 수 있게 큐레이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근데 생성형 AI가 이런 것들을 정말 누구보다 잘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회사 약간 또 특징이 보통 증권사 하면 리서치 조직이 있어요. 리서치 네. 센터라는 큰 조직이 있고 사실 굉장한 엘리트 조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리서치 조직이 상대적으로 되게 작고요. 네. 그다음 그게 AI 서비스 센터 안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에 있는 리서치 팀은 AI 조직하고 굉장히 밀착해서 예. 핵심을 컨텐츠의 생산이라고 보다는 컨텐츠의 큐레이션 적시적소에 어떻게 하냐 검증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회사랑은 좀 다른 그런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애널리스트 분들은 사실은 좀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그 말씀도 되게 저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저희 회사에 들어온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제가 전부 다 면접을 할 때 그러한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이 변하는구나. 그리고 나도
리서치 애널리스트에서 기존 커리어하고는 좀 다른 커리어를 네. 걷고 싶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를 지원하죠. 아. 그래서 어떤 지원자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AI 서비스 센터가 리서치 팀이 거기 안에 있어서 네. 그래서 지원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과거에 미국의 MIT라든지 예, 그런 곳 졸업한 최고의 수학 천재들 중에 일부가 네. 원래는 월가에 있는 네. 데서 예, 복잡한 파생 작품 설계한 일을 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15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거의 다 해고가 되고 또 이제 그 일들을 그때 이미 인공지능으로 많이 대체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증권에 대한 분석조차도 인공지능들이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면서 또 한번 좀 일자리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역할이 바뀐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예, 그런 변화를 뭐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결국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지금 뭐 컨텐츠 생산이 유튜브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요. 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하는 토큰 증권 거래 플랫폼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변화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새로운 증권, 신생 증권사다 보니까 이런 데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작년 9월인가 미국에 네. 출장을 갔고요. 거기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NYSE의 모회사인 IC의 모 임원과 네. 사실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저랑 좀 친분이 있었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새롭게 맡으신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그때 해주셨어요. 아, 그래갖고 오 하면서 굉장히 저는 예.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약간 구한말 시대 뭐 신사유람단 같은 느낌까지 들었는데 예. 저는 이런 이제 뉴욕 증권소 같은 이제 전통 거래소가 이런 토큰 증권 플랫폼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블록체인 토큰화 기술이 실험 단계를 넘어서 이제 자본시장 인프라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은 그 제 생각에는 그 블록체인 본질 자체가 블록체인 자체라고 보기보다는 네. 저는 근본적으로 자산을 더 잘게 나누고 그다음에 누구나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더 투명하게 유통시키는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에 자본시장의 대중화인가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약간 좋은 자산이거나 접근이 안 되는 자산들이 네. 일반 투자들한테는 있었습니다. PB나 아니면 좀 고액 자산가들한테만 접근 가능하던 이런 자산군들도 이런 토큰 증권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 네. 비상장 예를 들어 스페이스X라든지 오픈 AI 같은 것들도 구매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들도 네. 꼭 PB를 통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세대가 결국에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네. 아마도 대표님께서는 이제 증권사가 발전하는 방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예, 그게 이제 저희 최근에 저희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뭐 요새 계속 법제화 네. 논의도 좀 있고 최근에 이제 토큰 증권 법제화 논의도 이뤄갖고 뭐 빌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저희 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하나 이제 쭉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도 똑같고 그분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기술 변화와 함께 항상 가야 되는 것들은 네. 결국엔 투자자 보호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호철 카카오페이 증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KBS 1라디오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박대기 기자였고요.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